안녕하세요. 9월 24일 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우 14.9포인트 상승하고요. 나스닥은 5포인트 하락한 이런 혼조세 마감입니다. 반도체 지수 2%대 상승하다가 결국 0.9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그러니까 독일 등 주요국 제조업 지수, PMI 지수 폭락을 한 그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제조업 지수는 2개월 연속 상승해서 50 넘어버렸죠.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또 반전을 하고, 그래서 크게 오르다가 장 마감 무렵에 플러스 난 거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결국 그 플래트 보합선에서 마감된 것 같습니다. 유로존 주요 주가 지수는 1%대 하락 마감입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 망가지는 모습 다시 확인되었고요. 그래서 글로벌 머니가 미국으로 다시 유입된 것 같습니다. 달러 오르고 미국채 장기물 중심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채권 가격은 폭등한 거죠. 10년물 수익률 그 초반에는 한 1.6%대까지 거의 밀렸는데 지금은 1.718%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달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확률도 급등을 해서요. 이 시각 56%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는 동결대 인하가 55대 45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동결대 인하가 44대 56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지금은 다시 인하할 확률이 56%라는 이런 뜻입니다. 달러 지수 98.24로 상승했고요. 원 달러 1195원, 원엔 11.12, 위안 달러 7.118로 상승입니다. WTI는요, 57불대로 하락을 하다가, 사우디 석유시설 완전 복구가, 사우디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는 더 늦어질 거다. 이런 그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59불대로 또 급등을 하다가요. 결국 58.5불대로 지금 살짝 올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사우디에서 석유 시설이 피습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여전히 공급 초과 상태로 저는 보고 있고요. 사우디 공격과 유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는 한 이번 석유 시설 피습으로 공급 부족 사태에 야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유가 추가 급등은 저는 힘들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각국의 마르키트, IHS에서 발표하는 거죠.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 발표되었습니다. 호주 49.4로 급락했고요. 호주는 작년 이후에 처음으로 50 밑으로 하락한 겁니다. 이게 기준이 50이기 때문에 50 넘으면은 제조업이 경기 확장한다는 뜻입니다. 50 밑은 쪼그라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지금 선행지표입니다. 매우 중요한 빅데이터입니다. 프랑스 50.3으로 하락했고요. 독일 41.4로 이거는 거의 폭락해버렸습니다. 예상치는 44인데 그래서 이 독일의 41.4는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로존도 45.6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51로 상승입니다. 이 마르키트 제조업 지수 2개월 연속 상승세이고요. 미국 10월 1일 날 미국 공급 관리자 협회 ISM에서 제조업 지수 또 발표하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이 값이 처음으로 49.1로 급락을 해서 그 당시 제가 이 시간에 이거 다음번 발표로 꼭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아마 50을 회복하는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캐나다 도매 판매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고요. 8월 브라질의 외국인 직접 투자도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관련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지난주 금요일 중공 실무협상단이 미 농가 방문 취소한 거 이거는 무역협상과는 아무 관계없다, 무관하다. 그냥 단순한 여행 일정상의 조치다 이렇게 중공의 바이스 에그리컬처 미니스터 바이스니까 농업부 한 부장관쯤 되겠죠.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발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SCMP에서 몬타나나 네브라스카 농장 방문하는 거 이게 확정된 일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협상 실패로 방문 취소한 거 아니다 이렇게 중공의 바이스 에그리컬처 미니스터가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중공이 찌질한 것은 마찬가지 같습니다.
중공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긴장지수 자극하는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베이징은 건설적 대화했다 그러고요. 워싱턴은 생산적 대화했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요, 결렬선언이 나오기 전에 하는 립 서비스 수준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잘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은 그 진전된 내용을 발표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무것도 발표할 게 없으니까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만 거죠. 결국 밀당은 하되 합의는 연기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 아니냐. 결국 이러한 상황이 뉴 노멀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이 전번에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 미중 무역 협상은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뭐 협상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제대로 된 합의는 없는 이런 상황. 이건 뉴 노멀이라는 거죠. 이게 다수 표를 받았잖아요. 물론 결국은 합의될 거다라는 의견도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트럼프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0 대선까지는 뭐 합의 없어도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추가 공격을 강화할지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죠. 네? 트럼프는 언제든지 관세를 추가로 올려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중공 대기업들 제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공 내 미국 기업들 떠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옵션들은 테이블 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중공이 미국산 농산물 관세 없애고 구매를 개시한 것 같고요. 중공이 또 미국산 일부에 대한 관세를 대략 1년간 면제를 해줬고요. 이제 여기에 호응해서 미국이 중공산 400여 개 품목 잠정적으로 추가 관세를 없앴습니다. 이런 것은 무역 전쟁 과정에서 각자의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지 무역 전쟁 완화로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되는 것이 글로벌 경기 슬로우다운 다시 확인된 거 아닌가, 즉 PMI 지수 계속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 데이터 정리할 때 본 것과 같이 미국 이외에는 지금 주요국의 PMI 지수 모두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50 넘는 곳은 지금 프랑스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중공하고 한국이 이제 발표를 하죠. 중공하고 한국은 지난번 소폭 질권 반등을 했는데 이게 이어지는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은 50 이상에서 확장 중이었는데 이 값이 유지되는지도 이제 관전 포인트겠죠. 하여튼 미국 제조업 지수는 지금 2달째 반등해서 지금 5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서비스업 지수도 지금 상당히 빠르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연준의 성명서에서 진단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 아닌가. 즉 연준은 성명서에서 글로벌 슬로우다운이 걱정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견조하게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이번으로 족하고 추가 금리 인하는 현재로서는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 아닙니까? 미국 제조업 지수 값은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PMI 지수가. 그러나 50m로 하락하지는 않고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추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미국 PMI 지수는 반등을 했지만 글로벌 PMI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준의 걱정거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연준의 걱정거리가 더욱 표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금리 한 번 더 내릴 확률이 56%로 급등을 했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사 한번 보시면요. 라가르드, 이 프랑스 아줌마잖아요. 아줌마보다는 좀 더 늙었죠. 예, 할머니가 가깝겠죠. 할머니, 프랑스 할매. 이분이 2011년 이후에 IMF CEO 맡았었고요. 금년 11월 1일부터 마리오 드라기 후임으로 ECB 맡을 예정입니다. 이분이 다시 미중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의 빅 다크 클라우드, 크고 시꺼먼 먹구름이라고, 다크 클라우드가 먹구름이니까 거대한 먹구름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세 상호 부과 때문에 2020년 세계 경제 GDP가 0.8% 날아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금년에 이분이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은 여러분은 무슨 생각 드십니까? 무역 전쟁을 시작한 사람은 트럼프잖아요. 네? 가만히 있는 중공을 쭉 패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경제 0.8% 말아먹은 게 트럼프라고 욕을 하고 싶으십니까? 네? 적당하게 합의하고 말지 말이죠. 가령 뭐 일본이나 캐나다나 멕시코나 이런 데하고는 한국하고도 그렇고 다 적당하게 합의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왜 중국하고는 이렇게 끝까지 계속 이렇게 싸우는지 안타깝다 이런 뉘앙스가 저 라가르드 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몰 딜이나 중간 합의나 주고받는 대충 합의하고 말지 이런 주장의 논거로 이 라가르드 저 말을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요. 이 라가르드 저 프랑스 할매 계산이 맞다 하더라도 말이죠. 맞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새 판을 짜는 비용으로는 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0.8% 비용인데 비용으로 치면 싸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판 버리고 새 판 짜는 비용으로는 싸잖아요. 그리고 저 계산에 중공이 망가지는 대신에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 중공을 대체하는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그 효과도 고려된 것인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 산소질은 제대로 한 건지 한번 따져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최근 미 법무부 발표한 거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 소개드려 봅니다. 관련된 것인데 중공의 영업 비밀 도적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이 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Chinese Theft of Trade Secrets, 트레이드 시크릿. 트레이드 시크릿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드 시크릿은 그러니까 뭐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좁은 의미의 영업 비밀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광의의 그런 개념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Chinese Theft of Trade Secrets on the Rise. 법무부에서 이런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건이 된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법무부에서 이런 거 잡아내고 처벌하고 하는 그런 주관 부서이지 않습니까? 미 법무부 산하에 국가안보국 NSD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주로 산업 스파이, 기업 스파이, 경제 스파이 이런 거 잡아내고 처단하고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서에서 2012년 이후 적발된 경제 스파이 사건 80%가 중공과 연루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최근에 이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에게, 세계 각국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2년 이후 NSD에서 적발한 경제 스파이 사건의 80%가 중공과 연루되었고, 최근에 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스파이, 이코노믹 에스피너지, 기업 스파이, 경제 스파이, 산업 스파이 다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경제 전쟁 시대니까요. 과거 미소 냉전 시대 스파이 활동 떠올리면 되죠. 그 유명한 게 007 아닙니까? 007 영화. 그 당시에 미소 간의 스파이 전 이것보다 지금 이 산업 스파이가 덜 치열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이라는 게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기업 차원에서 발생하죠. 네? 그리고 국가는 이런 행위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공은 이런 이코노믹 에스피너지를 국가 전략으로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짓을 하고요. 그래서 그 구성원이 잘하면은 보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계급 올려주고 보너스 주고 이러는 거죠. 처벌 대신에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공제조 2025의 핵심 실현 수단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공을 내버려 둬야 합니까? 내버려 둬야 합니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동안 수십 년 중공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었고 협상도 하고 합의도 했지만은 미국은 계속 뒤통수만 까이고 이용만 당했다는 것이 트럼프의
말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중공 따위는 필요 없다. 저런 거 없는 게 미국한테 더 낫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좌파 등신들과는 다르게 다루겠다는 그 트럼프 무역 정책,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물론 미국 내에는 항상 그러니까 쟁점에 대해서는 찬반 갈려서 논쟁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트럼프의 대중공 무역 정책, 지금의 이 정책은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공격해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무역 논쟁이 민주당의 선거의 무덤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